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난리죠. 자, 그래서 뭐 저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했다가 굉장히 부침이 심한, 급등락이 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시장이 조금 많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지금 또 요즘에 그 뭐 이게 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뭐 이런 논쟁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비관론자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을 상당히 좀 안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공포를 또 갖게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패닉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뭐 이런 것들로 좀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돈 되는 진짜 공부를 지금 할 예정이에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 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중반 이후에 뭐 이 얘기가 끝나고 나올 부분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니까 자, 주식시장에서는 남들하고 뭔가 달라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뭐, 즉, 하루하루 그냥 일희일비하고 있다가는 절대로 벌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TV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지만 이 함량 미달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공포를 자아내고 또 희망도 엄청나게 심어주죠.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참 재밌어요. 그 썸네일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 그 영상만 보면 뭐 곧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먹을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은 거기에 혹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의문인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제가 보는 눈에는 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중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 제 생각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 좀 함량 미달인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발해서 처벌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 인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제대로 챙겨 듣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뭐 이 코로나로 인한 패닉 이런 부분들 지금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였죠. 자, 이쪽에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침 시황 올려드릴 때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이 부분들은 쉽게 그렇게 여기서 요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캔들이라서 그렇게 쉽게 붕괴시키거나 그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다우 기준으로 또 뭐 한 1000포인트 넘게 그렇게 빠졌었는데 오장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에 의한 패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좀 다른 이유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자, 지금 해외 시장 미국 쪽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긴 조금 어렵고 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 자, 그냥 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기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적은 없어요. 물론 뭐 저 하시는 얘기에 논리는 그런 거죠. 자, 이게 뭐 지금 교역이 안 되잖냐. 왔다 갔다 하질 않고 소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좋을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일부는 공감합니다. 뭐 다음 달에 나올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1분기 경제 지표들 영 엉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 예고된 대란은 오지 않는다라는 주식시장에서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격언이 있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한 것들, 그분들 얘기하듯이 그분들만 알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예, 한 500만 이상 정도 되죠, 실제로.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바로 그렇게 온다고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투자자들을 고생시키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시황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제가 데일리로 출근하신 분들을 듣기 좋으시라고 일찌감치 좀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한 7시 안 돼서 영상을 찍어도 한 10몇 분, 20분 정도 영상 찍고 이거 올라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뭐 한 7시 4,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출근길에 들으면서 출근하기는 가장 좋은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매일매일 데일리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예고된 대란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위기로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이 위기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좀 고생을 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팔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쪽에서 블랙먼데이 때 하루에 주가가 22% 정도 빠졌죠. S&P 500 기준으로 1987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제일 꼭대기에서 22% 그냥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시장은 한참 고생을 시키면서 뺄 만큼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그때는 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자, 가까운 예, 우리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를 보면 또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움직임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뭐 2007년도 이때 2007년도 장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뭐 이 장이 꺾이기 시작한 건 고점을 찍은 거는 2007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요. 야, 뭐 이거 금방 회복될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서 위에서 빠졌지만 한 6개월 이상 굉장히 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빠졌지만 시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 꼭대기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런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요. 이럴 때도 나중에 주식을 팔 수 없게끔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팔 수 없게끔 해놓고 주가가 빠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IMF 때도 그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건 96년도, 뭐 97년 이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지도 못하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IMF라는 게 터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 지수 수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게 과연 그런 게 터트릴 만큼 이게 빠졌냐는 겁니다. 그만큼 기간을 고생을 시켰냐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하게 큰 자금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 자금들이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경제 위기로 가기에는 그들이 팔고 나갈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진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우리 가까운 예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 터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8년도 우리나라 추석 지내고 오니까 그때 터졌어요. 2008년도 9월 달에 터졌다라는 겁니다. 즉
주가를 이렇게 막 한참 빼놓고 팔지도 못하게 고생시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위기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또 뭐 디테일한 시황은 매일 아침에 제가 뭐 한 7시 4, 50분쯤 돼서 올라가는 그 데일리 아침 시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큰 공부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영상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시간 제약은 없으니까 자,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요. 끝까지 보세요. 예,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이런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죠. 이거는 돈하고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유튜브 방송하고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시장의 큰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돈을 벌 기회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 참 그렇게 길지 않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저때 뭐 1980년대 그때 고도 성장을 한 시절이 있었죠. 뭐 중국이 뭐 10%씩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게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죠. 자, 그래서 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좀 주가가 우리나라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한 10% 정도 수준에서 6%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중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그때였겠죠.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반토막이 나요. 1000포인트가 넘었던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빠진다고 줄줄이 그냥 계속 빠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저 반토막 나고 난 다음에 이런 또 회복기를 갖습니다. 회복기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2차 쇼크가 오죠. 그러면서 96년도부터 뭐 고점으로 따지고 보면 95년도, 94년도 말 95년도 정도부터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 시기가 이 경기 침체기 이게 IMF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F 때 지수는 뭐 한 270포인트대까지 주가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270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270포인트까지 갔던 주가가 또 100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저 뭐 코스닥 시장 지수 자체가 6배 올라오는 뭐 어마무시한 그런 1년 6개월 만에 6배가 올라오는 어마무시한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픈 거는 위기 다음에는요 정말 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저 아들 부시가 이라크 때렸을 때가 또 500포인트 대 정도 찍은 그런 시장이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7년도까지 500포인트에 있던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어서 리만 사태까지 터지면서 지수가 또 반토막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지금까지 그러고 난 이후에 올라온 시장이 지금까지 뭐 쭉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는 그런 형태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온 그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뭐 위기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또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흥망성쇠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미국 시장의 위기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저
71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고, 자, 이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짚어보고, 나중에 차근차근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 1971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자, 정말 큰 쇼크였습니다, 이거. 자, 쉽게 얘기하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달러를 갖고 금으로 이렇게 달러 가치를 연동시킨다 그랬는데 뭐 그거를 어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나중에 뭐 이런 부분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 80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자, 82년도에 연준 의장이죠. 폴 볼커라는 분, 볼커 쇼크가 있었고요.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SNL, 저축투자조합이죠. 자, SNL이 파산했고요. 자, 97년도에 신흥국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2000년도에는 IT 버블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도에는 분식회계 스캔들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11년도에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자, 칸이 없어서 요것만 해놨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굉장히 좀 많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늘상 있는 일이다라는 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투자의 명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뭐 워렌 버펫, 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외에도 뭐 피터 린치도 있고 여러 굉장히 많은 투자 명인들이 있죠. 이분들한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경제 위기는 늘상 있어 왔던 거예요. 늘상 있어 왔고, 자, 이거를 늘상 있었던 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늘상 있었던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료로 하는 회원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 전에 주식 투자 막 해서 좀 돈 벌었다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야, 거기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그때 다 손절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드렸었죠. 자, 자본주의 시장은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오늘 올라갈까? 뭐 오늘 저녁에 오늘 빠질까?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을 갖고 하는 게임이고요.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2018년도 5월 달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그때 저 이토마토에서 유로로 리딩 할 때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주식 팔아서 절반은 출금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 엄청나게 그때 지수가 2500포인트 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그때부터도 조금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인데 지금은 좀 더 그 위기 수준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2009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미국 시장이 그때 당시도 9년이에요. 지금은 10년이 넘었죠. 자, 끝없이 올라오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하는 짓도 조금 위태위태했는데, 참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라는 아주 독특한 대통령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는 버블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좀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야, 너 아까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패닉인데 안 터진다며, 안 온다며.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오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왜? 트럼프가 뭔 수를 써서든 아마 주가는 잡아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 쪽에서 이 샌더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나중에 뭐 봐야 알겠지만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게 되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이 경제 위기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을 못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틀어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틀어막을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이때였잖아요. IMF 때. 그때 증권주들 뭐 전부 다 뭐 동전주였었고 500원, 600원 이렇게 했었고요. 뭐 조선주들 몇천 원 이렇게 했었죠. 자, 뭐 이것들 뭐 많이 올라가고 몇십만 원씩 다 그렇게 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입니다. 자, 한 주를 50주로 만들었죠. 근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이 37,500원까지 빠졌어요. 나누기 50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나오겠죠. 뭐 그러면 나누기 50 하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000원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런 기회가 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기회는 와요. 그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걸 기회로 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돈 벌었다 그러면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가 지수 제가 그때는 리만 사태 때 그때는 증권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 고객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분들 뭐 객장에 상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장님 은행에 돈 있으시죠? 그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갖고 LG화학을 사서 그냥 한 2, 3년만 그냥 푹 묻어 두십시오. 한 3년 뒤에 파시면 정말 큰 돈 낼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뭐 좀 경험 많고 좀 저란 사람을 아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LG화학을 제가 뭐 6만 원대 초반, 뭐 5만 원대 막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사드렸습니다. 그때 기아차도 많이 사드렸었어요. 기아차가 뭐 한 그때 5천 원, 6천 원 이쯤 됐을 때입니다. 자, 이런 위기 사태가 터지게 되면 멀쩡한 주식들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헐값에 거래가 돼요. 이럴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 다트 던져서 그냥 좀 되겠다 싶은 종목, 부실한 종목들 말고요. 좀 큰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고 미래가 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그냥 벽에다가 제목 적어 놓고 다트 던져서 사도 몇 배씩 나오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장이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자,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간 내에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좀 그냥 시장 관망만 해라.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나머지 나중에 크게 배팅할 부분들 이 부분들은 꼭 남겨 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위기는 제가 뭐 미국 시장 뭐 위기 상황들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움직임들 보여드린 이유가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자, 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그때 정말로 남들 다 패닉되고 또 그때 주식 다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뭐 계좌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계좌 안에 있는 주식들은 뭐 반토막 세토막 막 이렇게 난 것들 수두룩할 거고, 자,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현명한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도 데일리 시황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도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